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 정세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3대 지수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0.41% 내리면서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전장 대비 0.93%와 1.53%씩 밀리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하면서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흔들었고요. 유가 상승 우려도 시장의 공포를 부채질했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는 폭등세를 나타냈고요.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15% 넘게 급등하면서 20을 넘나들었습니다. 중동의 영향이 크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하루였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새로운 제조업 경제지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국의 신규 제조업 지표는 미국의 제조업 업황이 위축 국면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간밤에 악재가 몰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7.2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고요. 업황의 위축과 확장을 가늠하는 기준선인 50을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업황은 6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오고 있고요. 또 다른 기관인 S&P 글로벌에서도 간밤 신규 제조업 지표를 내놨는데요. S&P 글로벌의 9월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47.3으로 나오면서 업황이 위축 국면에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 상황을 보면 대부분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특히 기술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급락장에서 투매가 몰린 업종은 기술 업종이었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게 밀렸고요. 엔비디아는 3% 이상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중동 불안에 올해 상승률이 높았던 기술주를 대거 투매했고요.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주는 반사 이익을 누렸습니다. 엑손모빌과 쉐브론은 강세를 나타냈고요. 방산업체 주가도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3%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국군의 날로 하루 쉬어갔는데 그 사이에 미국에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우리 투자자들이 하루 쉬어가는 동안 미국에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0일 전미 식물경제협회 연설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단계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9월 FOMC 점도표를 봤을 때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연내 25bp씩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빅컷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월요일 날 있었던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 어떻게 마무리된지 짚어볼까요? 네, 지난달 30일이죠. 코스피는 2% 넘게 내리면서 2,6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2.13% 하락한 2,593.27로 집계됐는데요.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와 휴장을 앞둔 수급 공백으로 하락 전환해서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지난달 24일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이후로 중국 증시의 글로벌 수급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고요. 이달 1일과 3일 징검다리 연휴로 인한 수급 공백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점도 우리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관련주가 크게 떨어지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4% 이상 밀리면서 61,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SK하이닉스도 5%대로 빠지면서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간밤 미국 반도체주의 약세에 연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형 우량주는 대부분 내렸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4%대로 떨어졌고요. KB금융은 3%대, LG전자는 2%대로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은 종목은 셀트리온뿐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였고 밸류업 지수 첫날에
결국에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산출 첫날인 지난달 30일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같은 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보다 낙폭이 컸는데요. 밸류업 지수 종가는 2.8% 내린 992.13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수는 장중 내림세를 보이다 장후반 낙폭을 키웠는데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밸류업 지수의 선정 기준 논란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실망감, 그리고 구성 종목이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 기업들이 내놓을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따라 밸류업 프로그램의 초반 성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펼쳐질 중동 정세 그리고 경제 지표들 계속 살펴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3분 증시 연합인포맥스 정윤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